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우리 삶이 더 편해지고 일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역사를 쭉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이상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왜 생산성은 그대로일까? 바로 생산성 역설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죠. 컴퓨터 시대는 생산성 통계를 빼고는 어디에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그래서 이 생산성 역설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기업들이 컴퓨터다, 소프트웨어다 해서 IT 기술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이상하게도 국가 전체의 생산성, 그러니까 효율성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돈은 그렇게나 썼는데 왜 일하는 속도는 그대로일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 함께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1970년대와 80년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무실마다 컴퓨터가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경제는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상황이 정말 말이 안 겠어요.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미국의 컴퓨터 처리 능력이 무려 100배나 늘어나는 말 그대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노동 생산성, 즉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증가율은 거의 멈춰버린 상태였어요. 아니,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경제는 왜 그대로 멈춰 있었을까요? 이걸 숫자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960년대만 해도 3%가 넘었던 생산성 증가율이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겨우 1%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추락이었죠. 당시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조차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면서 다들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탐정으로 변신합니다. 이 미스터리 뒤에 숨어있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유력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조사해보겠습니다. 자, 용의선상에 오른 주요 용의자는 총 4명입니다. 첫째, 우리가 숫자를 잘못 센 거다. 측정 오류. 둘째, 기업들이 기술을 엉망으로 썼다. 경영 실패. 셋째, 기술이 파일을 키우는 데 쓴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뺏으려고만 쓴 거다. 마지막으로 넷째, 아직은 너무 이르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시차 효과. 과연 이 중에 범인이 있을까요? 자,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측정 오류. 이건 뭐냐면 공식 통계가 컴퓨터 덕분에 좋아진 품질 같은 건 제대로 계산 못했다는 주장이에요. 다음, 경영 실패. 이건 기업들이 비싼 컴퓨터는 사놓고 일하는 방식은 옛날 그대로였다는 거죠. 재분배는 또 뭐냐?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옆 회사 고객 뺏어오는 데만 혈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시차 효과. 이건 전기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진짜 경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990년대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길고 지루했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199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 생산성이 꼼틀대기 시작하더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투자했던 IT 기술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월마트 같은 소매업이나 금융업처럼 IT를 아주 적극적으로 쓴 분야에서 성장에 두드러졌어요. 범인은 바로 시간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범인은 시간차 효과였다. 기술의 힘이 발휘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뿐이다. 라는 결론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이 골치 아픈 미스터리는 드디어 끝났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사건이 해결됐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미스테리의 막이 올랐습니다. 2004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생산성 증가율이 또다시 고개를 푹 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쭉 놓고 보면 꼭 롤러코스터 같아요. 높았다가 훅 떨어졌다가 90년대에 잠깐 반짝하고 올라오는가 싶더니 2004년 이후로 다시 곤두박질 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성 역설이 아주 화려하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미스터리를 생산성 역설 2.0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소셜미디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수수께끼인 거죠. 자, 그럼 이 현대판 퍼즐을 풀기 위해 새로운 용의자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네요. 이번 용의자들은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합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공짜 서비스의 가치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는 새로운 특정 오류. 둘째,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끊임없는 알림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한다는 주의산만 이론도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 편하긴 한데 그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배송 비용 문제라던가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 일자리는 뺏었는데 정작 생산량은 그만큼 안 늘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데요. 미국에서 늘어나는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환자 치료가 더 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을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에 돈은 쏟아 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생산성, 즉 건강 결과가 그만큼 좋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이 역설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보시다시피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미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생산성 역설이라는 사건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모든 놀라운 기술들이 도대체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을 진짜로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있는 이 생성형 AI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 지긋지긋한 역설의 고리를 끊고 진짜 생산성 대폭발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과 함께 생산성 역설 3.0 시대를 열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